자, 그러면 02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19페이지 두 번째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 있는 문제가요. 조금 살짝 변형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3의 1000제곱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핵심 포인트는 몇 차이가 나는 게 핵심이다? 1 차이가 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봐. 얘가 26이야. 그럼 나에게 필요한 숫자는 몇이야? 27이 필요한 거예요. 27은 3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3의 세제곱 27이 필요해 라고 세제곱을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333제곱 해줘요. 그럼 999개까지는 커버가 된 거지. 하나 남아도는데요. 그 하나 남아도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앞에 3을 곱해버려서 1000개의 3을 만들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요. 요 녀석을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3의 27에 333제곱을 만든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서술형 평가에서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도 풀 수 있고 나머지 정리, 서술형 평가로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정리로만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엄청나게 편하다고 가르쳤지. 우리 이 문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3은 2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 됩니까? 3은 2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선생님 가르쳤는데 3은 26으로 나누면 목자리에 몇을 넣으면 돼? 0. 나머지는 3. 우리 이거 했는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했냐면요. 예, 14페이지에서 가르쳤어요. 14페이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분명 했는데 맞지? 몫은 0이 될 수도 있잖아. 중요한 건 26으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26개예요. 0, 1, 2, 3, 4, 5, 땡땡땡 25까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몫을 0을 주고. 맞아요? 네. 그래서 5, 3을 요게 보이는 이 3을 요게 보이는 3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3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27을 26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입니까? 27은 26으로 나누면 나머지 26. 어떻게 얘들아 27을 말이지 2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 아니겠니? 얘들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 되게 쉬운 거야. 27은 2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라고?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1에 333제곱 적어주고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의 핵심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얘를 26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여준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답 내보자. 3 곱하기 1의 333제곱은 3이야. 3을 26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 되겠습니까? 3. 그냥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는 이렇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나머지 정리로 풀어보도록 하겠다요. 자, 나머지 정리는 3의 세제곱, 즉 27을 몇이라고 두자? x라고 하자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얘를 보고 얘기해야 돼. 문제는 어떻게 변형이 되겠습니까? 3x의 333제곱을 뭐로 나눈 나머지? 26. x-1로 나눈 나머지라고요. 문제를 완전히 변형시키셔야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 나오면 이런 식을 뭐라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 x에 관한 어떤 식이 주어진 거잖아? fx라고 보는 눈이 필요해요.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그런 말 나오면 우리 뭐라고 써야 돼? f의 1이라고 써야지. 이게 나머지 정리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f1을 구하면 답이 나오네? f1 구해봐. 1 넣었더니 몇 나와?
1 넣었더니 3 나와요. 그래서 답이 3이 됐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나머지 정리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은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쉬워져요. 풀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반면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나머지만에 의한 나머지 정리로 푸는 문제는 되게 힘들어져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힘든 유형의 문제를 좀 구경해보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유형. 학교에서 예전에 선생님 가르치는데 어떤 학교에서 이 문제를 서술형 평가 시험에 냈었어요. 문제는 서술형이었다는 거야. 이게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풀면 정말 쉽게 풀리거든요. 답은 내는데 이게 선생님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을 모르잖아. 나머지 정리로 풀면은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욕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엄청 떨어졌던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제 여러 개의 식을요. 7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8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2의 세제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333개 들어있고 남아도는 2 하나는 앞에 적어준다. 다시 2의 세제곱 기준으로 하면 333개인데 얘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2가 2개가 남아도네요. 2의 제곱 4 앞에 적어준다. 자, 2의 세제곱에 요번에는 1000이니까 334제곱 되겠다. 자, 2의 세제곱에 334제곱에다가 얘보다 하나 크니까 2가 하나 더 남아도네? 2라고 요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녀석 가지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얘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풀면 2라는 숫자를 7로 나눈 나머지는 2. 8을 7로 나눈 나머지는 1. 네, 330제곱 더하기 4를 7로 나눈 나머지는 4. 8을 7로 나눈 나머지는 1에 333제곱. 8을 7로 나눈 나머지는 1에 334제곱 더하기 2를 7로 나눈 나머지는 2. 8을 7로 나눈 나머지는 1에 334제곱. 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요거 전체를 7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을 한마디 붙여줘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봐. 답 몇 나오는지.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몇 나오니? 빨간 가로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9 나오죠? 왜? 1의 몇백 제곱은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 9 나와. 9를 7로 나눈 나머지는 2. 이렇게 나와요. 자, 됐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서술형 평가에 얘가 나왔을 때 사용해야 된다는 나머지 정리로 이제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로 풀면 우선 뭐를 x라고 가정해야 돼? 2의 세제곱, 즉 8을 x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새로 써야지. 문제 뭐라고 쓸 수 있어? 요 녀석 보면서 만들어내는 거야. 시작! 2x의 333제곱 플러스 4x의 333제곱 플러스 얘는 x의 334제곱 플러스 2x의 334제곱을 뭐로 나눈? 7. 아직도 7이래.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을 때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fx라고 생각한다요. 그러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뭘 구해버리면 돼? f의 1을 구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x자리 1 전부 다 대입해서 더해봐. f1은
개수의 총합이지. 개수의 총합 구했더니 몇 나옵니까? 9가 나와요. 근데 묻자. 분명 문제는 7로 나눈 나머지였거든? 근데 답이 9가 나왔어. 이거 답으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 녀석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는요. 7로 나눈 나머지가 아닌 x-1로 나눈 나머지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7로 나눈 나머지가 아닌 x-1로 나눈 나머지의 결과라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하나짜리일 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항이 여러 개 더해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좋았어. 그러면 바로 이 fx를 x-1로 나눈 몫은 몇인지 모르니까 qx라고 쓸 거고 나머지 자리는 9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요 식에선 지금 현재 뭐로 나누고 있어? x-1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x-1로 나누는 것이 아닌 7로 나누려면 x자리에 몇을 대입해야 될까? 이 자리가 7이라는 숫자로 바뀌어야 된다니. 그러면 x자리에 8을 대입해야지만 우리는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x자리에 8을 대입했더니 f의 8은 7에 q의 8에 더하기 9라는 식이 나왔는데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 식을 뭐로 묶어봐야 된다? 무슨 숫자로 묶어야 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7로 묶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이 식을요 7로 묶어봤더니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는 7로 묶일 수 있잖아. 이렇게 7에다가 더하기 2.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는요 안타깝지만 7로 나눈 나머지인 게 아니라 x-1이라는 걸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야. 그런데 나는 x-1이 아닌 7로 나누게 하려면 이 자리를 뭐로 바꿔야 된다? 7이 되게 바꿔야 돼요. 즉 x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8을 대입해서 이런 구조로 바꿨더니 와 여기에서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 주어진 식을 무슨 숫자로 묶어봐야 된다? 7로 묶어봐야 되죠. 그래서 7로 묶었더니 몫은 q8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가 몇이 된다? 2가 된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나머지 정리풀이에요. 요즘 저는 서술형으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예,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 설명 다 넣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나머지만에 대한 계산 단답형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나머지 정리로 풀 때는 이 정도까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팁 하나 드릴까요? 내가 만약에 나머지만에 대한 계산을 까먹었어. 나머지 정리로 풀었는데 9가 나왔어. 근데 서술형이 아니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돼? 아씨 9는 답이 될 수 없잖아. 한 번 더 나눠. 9를 7로 나눈 나머지 2.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 설명이 다 돼야 돼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암기지 당연히. 왜?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나오잖아. 상중하에서 전부 상취급을 받을 거라는 거야. 즉 인수정리라는 개념은 고급 개념이다, 저급 개념이다. 굉장히 고급 개념에 해당이 되어 문제를 상급으로 만들어내는. 근데 개념 되게 선생님이 쉽게 잘 정리해 줄 텐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가요. 하고 많은 수 중에 0인 경우를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불러요. 사실 나머지 정리 핵심 개념은 이런 거잖아. F의 알파는 나머지 알과 같아. 와, 얘가 나머지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 이게 나머지 정리 핵심이야. 그럼 인수 정리의 핵심은 뭐다? F의 알파는 무조건 0이 되는 거.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는 개념식이에요. 자, 인수 정리하면 뭘 떠올린다? F의 알파는 0. 인수 정리하면 뭘 떠올린다? F의 알파는 0. 얘를 떠올려야 돼요. 즉 인수 정리라는 개념은요,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일부 개념이다 하고 많은 나머지 중에서도 이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인수정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이야.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적었다? 근데 나머지가 여기니까 뒤에 더 이상 붙여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요, x-알파에다가 qx라는 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 뒤에 어떤 x라는 문자를 가진 식이 올 거야. 근데 뭔 식인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qx의 의미야. 맞니? 결국 fx는 가로 곱하기 가로꼴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을 가로 곱하기 가로꼴로 바꾸는 것,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인수분해했다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구조가 가로 곱하기 가로 끝?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인수정리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인수정리 핵심은 최종적으로는 F의 알파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인수정리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에 있는 이 세 개념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상호 막 이렇게 막 변형 가능해야 돼.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수정리 변형식의 활용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이런 거야. 인수정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 막 식을 줬어. 함수값을. P의 1은 1, P의 2는 2, P의 3은 3. 뭔가 규칙성이 느껴지는 식들이 여러 개를 문제에서 주고 있으면 이 안에는 전부 다 인수정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인수정리 개념은 어떤 식으로 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막 달아놓은 거야. F1은 0이고 F의 3은 0이고 F의 10은 0이야. 이런 표현을 달아두고 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를 가지고 뭔 짓을 하라는 건데요? 얘를 가지고 뭔 짓을 하라는 거냐면 fx라는 식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fx라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인수정리 핵심이에요. 자, 어쨌건 인수정리 핵심은 뭐다? 나머지가 0이 되는 건데 얘는 예쁘게 다 나머지가 0이 되고 있지? 오우, 완벽해. 그래서 그냥 푸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식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fx의 식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세요. fx는 어떤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얘를 보면서 뭘 떠올려? x-a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얘는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또 나왔네? 얘는 어떤 인수도 가지고 있다? x-b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다. 얘는 어떤 인수도 가지고 있다? x-c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다요. 그런데 이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면 여기서 끝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fx가 지금 상태에서는 몇 차식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리고 뒤에 뭐 잡다한 것들이 곱해져 있을 수도 있지. 이건 그냥 qx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 더 이상 붙일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런 표현을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자, 그럼 별로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런데 얘가 상급 개념이야. 이유는요, 변형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변형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변형된 문제는 서술형 평가입니다. 이게 서술형 평가가 아니면 한 큐에 바꾸는 거 선생님이 조금 이따 훈련시킬 거야. 그런데 우선은 서술형 평가라는 전제하에서 얘를 인수정리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식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인수정리의 핵심은 0이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 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0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규칙성은 느껴지지? 맞아? 규칙성은 있는데 0이 없어. 이런 식을 만나면 무조건요 0을 만들기 위해서 이항해서 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f의 b-k는 0, f의 c-k는 0이라고 놓을 거야. 그럼 0이 나왔잖아.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해보면 이 자리에 어떤 보통 숫자가 들어갈 거야. 문제에서는 뭐 1, 3, 1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갈 건데 이 숫자가 들어간 자리는 계속 변하고 있지. 수가 A, B, C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를 변수 자리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 K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상수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요 통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변수 자리는 X로 쓰고 상수는 그냥 K니까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하냐, 이 전체를 이렇게 생긴 새로운 식이 생겼지? 이 새로운 식을 나는 지금부터 gx라고 부를 거야 라고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g의 a는 뭐가 됩니까? 0이 돼요. g의 b는 0이 돼요. g의 c는 0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한 거는 인수정리의 기본 구조인 는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 거야. 됐죠?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가지고 fx는 모르겠지만 gx라는 식을 만들 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자, gx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a. gx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b. gx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c. 그런데 몇 차식인지 몰라? 뭘 붙입니까? qx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gx는 fx-k랑 같다라는 식이 있죠? 그래, 이 gx는 fx-k랑 같은 식이야 라고 놓을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등식으로부터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fx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fx는 x-a, x-b, x-c에 qx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k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서 이걸 애들이 잘 못 해내서 얘가 상급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밑에 거 요번에는요 아까는 선생님이 너희들 이해시키려고 얘를 적었는데 얘를 좀 제끼고 얘 한 줄 생략하고 막바로 만들어 보자. 식 만들어 봐. 시작. fx 이렇게 이 식 만들어내려면 마이너스 2 x의 제곱. 왜냐면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그죠? 변수 자리야. 그리고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이 식 보면서 막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얘가 x면 얘는 2x의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식 전체를 뭐라고 넣을 거다? g에 x라고 넣을 거다.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a를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몇이 되겠습니까? 0. g의 b도 무조건 몇이 된다? 0. g의 c도 무조건 0이다. 그럼 난 이 식으로부터 g의 x를 만들어낼 수 있다. 쭉 불러보자. 시작! x-a, x-b, x-c의 qx. 그런데 이 gx가 무슨 식이랑 같다? 불러. 시작! fx-2x의 제곱 마이너스 k랑 같다.
그러므로 나는 요 등식으로부터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fx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봅니다. 시작. x-a, x-b, x-c, q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낸다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애들이 이걸 되게 못 해내서요. 요 파트 때문에 얘는 상급 개념이 됐습니다. 서술형 평가엔 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건 서술형 평가 얘기고. 자, 객관식 단답형 문제에서는 어느 세월에 이렇게 시간을 다 버리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옥주문이 아직 안 됐구나. 자, 다 되면 설명할게요. 이것도 알아놓아야 돼. 서술형 평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서술형 평가가 아닌 단답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낙바로 가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의 구조를 봐. 아, 뭔가 규칙성이 느껴져. 이 얘기는 곧 인수정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식 보면서 아, 난 막바로 fx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냥 얘 보고 써줘요. 시작. x-a 얘 보고 써줘요. 시작. x-b 얘 보고 써줘요. 시작. x-c 그리고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qx 붙여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상수가 왔어요? 변수가 왔어요? 상수가 왔지. 전부 k가 왔네? 그 k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규칙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럼 나는 막바로 fx 만들 수 있어. 자, 요 식을 보면서 불러. 시작! x-a, x-b, x-c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qx 써줘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막 붙어있지? 근데 얘는 변수 부분도 있고 상수 부분도 있지? 자, 변수 부분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2x의 제곱 상수 부분은 플러스 k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막바로 가는 건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그 서술형 평가만 없으면 우리의 수학이 엄청 쉬워졌을 텐데 서술형 평가 때문에 항상 공부할 게 많죠. 자, 현정량 네. 선생님이 원래 못 만들어주는데 시간 나신다고 틈틈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야. 근데 다음부터는 하루 전날.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현정량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개념 2개 나갔거든. 예, 영상 강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수정리 개념을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 일관된 규칙성이 느껴져. 이런 식 안에는 무슨 개념이 숨겨져 있는 거다? 인수 정리가 숨겨져 있는 거다. 우리는 얘를 보고 막바로 px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얘를 보고 뭐라고 써? 시작. x-1 얘를 보고는 x-2 얘를 보고는 x-3 그런데 문제에서 야, 이 px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야 이렇게 나왔어. 이미 곱하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나왔지? 여기에 더 이상 뭐 곱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qx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에 봤더니 1, 2, 3 1이 1, 2가 2, 3이 3 1, 2, 3 변하는 수네? 이런 걸 우린 변수란다 상수란다? 변수 뭐가 붙습니까? x k 아니야? 변수 x예요? 예, 끝났어. 바로 요 한 줄의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수정리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났죠. p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다.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p4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p4 구해보지 뭐. 자, 4 빼기 1은 3, 4 빼기 2는 2, 4 빼기 3은 1, 그리고 4를 더하래요.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0. 엄청 쉽죠? 근데 얘기해줄까? 이 문제가 너희들 교재에선 상급 문제로 실려있어.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풀면 엄청 쉽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인수정리는 상급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립제법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개념집 안 읽는구만. 있지? 어디에서? 미정계수법에서 배웠었어요.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 계수비교법. 모름감 옆에 가로가 붙어 있을 때 수치대입법.